다 해줬어요. 그리고 동남아권 그런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덮으려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자 양현석 대표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죠. 과거 해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끈질기게 이 내용을 추적하고 있는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고 기자, 지난 5월 27일 스트레이트에서 이 YG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경찰에까지 직접 나가서 또 뭐 진술도 했다면서요? 네, 뭐 제보자들이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일단 참고인 조사를 이틀에 걸쳐서 한 10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네, 경찰 수사 당시 뭐 좀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그동안에 YG 엔터테인먼트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그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좀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봐서 조사에 응했습니다. 네, 자, 이 양현석 씨 그리고 동석했던 가수 싸이 모두 당시에 그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뭐 성접대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방송에서 보면은 이 기존에 보도됐던 저녁 자리 전날부터 이미 그 술접대 자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했고, 또 그 자리는 양현석 대표가 아주 신경을 써서 챙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도했던 것은 2014년 9월 조로우 일행이 입국 둘째 날에 한국 일정이었습니다. 네. 주로 식사를 하고 클럽을 가고 이른바 2차를 나갔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입국 당일에 조로우 일행의 입국 당일에 구체적인 행적이 추가로 취재가 됐습니다. 네. 당시 한국을 찾았던 조로우 일행 8명은 모두 정마담이 운영하던 이른바 템프로 유흥업소를 찾았고요. 네. 정마담의 업소에서 조로우 일행을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니라 양현석 씨와 싸이 씨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 목격자들은 정확히 자리 배치까지 기억했습니다. 네. 그 안에 룸 안으로 다 들어갔을 때 조로우가 가장 안쪽에 가장 가운데에 양쪽으로 여성들과 앉았었고, 그다음 그 일행들이 주변에 앉았고 그 사이에 여성들이 섞여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 쪽 가장 바깥쪽에 싸이 씨와 황하나 씨가 앉았고 그 맞은편에 화장실 앞에 양현석 씨와 정마담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가 봐도 이게 멀리서 온 친구를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다. 네. 그리고 실제 싸이 씨와 조로우 씨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접대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그러니까 왜 정마담이 여성들을 동원했는지 모르겠다는 그 싸이 씨와 양현석 씨의 해명이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전에 했던 해명이 거짓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현석 씨가 정마담을 향해 정마담이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술 많이 팔아줘야지. 알아서 줘. 그렇게 얘기하는 걸 직접 똑똑히 들었습니다. 조로우의 파트너는 정마담의 업소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업소 여성들이 모여서 조로우와 관계를 맺은 여성만 조로우가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시켜줬다며 그에만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 조로우가 그 상석에 앉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리 배치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뭐 전형적인 술접대 자리 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뭐 당연히 가장 사실 조로우 씨가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당시 한 35살 정도 됐는데 나이가 더 많은 싸이 씨와 양현석 씨 가장 바깥쪽에 앉고 가장 어린 조로우 씨 가장 상석에 앉았다. 좀 심상치 않은 자리 배치였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일행 중 일부는 뭐 소위 말하는 2차를 나가기도 했고 거기에도 뭐 비용 결제 같은 부분에 YG가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YG 직원이 통역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직원은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의 지시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YG로서 큰 사업이 달려 있어서 이 조로우 일행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고, 그 직원이 이제 이 조로우 일행이 2차를 나가게 되는데 자기가 원래 수소가 아니라 다른 2차 수소를 잡아준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자리가 사실은 그 YG 직원까지 배치돼가서 이들을 수행했던 자리가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비용 결제 부분도 좀 확인이 된 겁니까? 비용 결제는 뭐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경찰이 뭐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유흥업소 여성들 위주로 또 해외로 이 조로우 일행을 동행해서 뭐 원정 여행까지 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강남 정마담의 유흥업소에서 양현석 씨와 조로우 일행이 회동을 한 지 꼭 한 달 만에 정마담이 유흥업소 여성들과 일반 여성 등 10여 명을 이끌고
당시 조로가 있었던 유럽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네. 당시에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일단 탔는데요. 그때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그것도 조로 측에서 비용을 다 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당시 여성들은 그 유럽에 일주일 정도를 체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 여행을 하면서 오히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비용 그 일정 금액을 사실 그 출근한 걸로 쳐준 거죠. 그 당시 1,000만 원, 네. 2,000만 원 주고 프랑스에 도착한 이 유흥업소 여성들은 조로우의 전용기와 헬기를 타고 모나코 인근에 정박해 있던 조로우의 2,600원짜리 호화 요트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다시 헬기를 타고 주변 국가로 이동해서 관광을 하고 명품 쇼핑을 이어나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상당한 모든 비용을 조로우가 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당시 유럽에서 이 조로우 일행과 동행했던 한 여성의 증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로우가 이 요트에 탄 동양인들이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배 안에 사우나, 수영장도 있었고 근데 조로우가 이 요트가 자기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요트 사진은 찍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템프로 업소에서 쓰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조로우의 파트너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유럽 여행 때도 조로우가 한테는 억대 명품을 잔뜩 사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게 사실 이게 얼마나 호화 여행이었냐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여행을, 이 수상한 성격의 여행을 바로 YG에서 주선을 했다라는 네. 부분인 거죠. 네. 네, 이 유럽 여행의 참석자들은 이 여행을 중개한 것이 바로 YG 직원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로우 측에서는 여성들을 초청해달라는 요구를 YG 직원 측에 전달을 했고 네. 이 YG 직원이 다시 정마담에게 여성을 섭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정마담이 사실 여성들에게 아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돈을 다 안 주고 절반 정도만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를 알게 된 해외 재력가들이 정마담이 아닌 YG 측에 항의를 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YG와 정마담의 관계가 잠시 어색해졌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에게 가야 될, 지급될 돈을 네. 그 정마담이 아닌 YG가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것보다는 당시 네. 대부분의 비용들은 이제 그 해외 재력가들이 낸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돈을 누가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권유를 하거나 중개를 한 것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황을 봤을 때 여성들을 성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의혹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네. 이제 추가로 취재를 하고 당시 실제 일부 여성들은 이 조로우 일행과 잠자리, 그러니까 밤을 같이 보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YG가 이런 여행을 성사시켰다. 그 여행의 성격이 어떤 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포함될 수 있는 네. 그런 걸 알면서도 이런 부분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것이 저희가 제기한 의혹이고요. 그것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잠시 얘기만 들어봐도 이 돈을 물 쓰듯이 이제 쓰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 조로우라는 사람 그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로우라는 인물이 그 작년에 실각한 말레이시아 전 총리 나집 라작의 최측근입니다. 나집 라작의 의붓아들인데요. 거기에 네. 가장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국영투자공사가 세워졌는데 조로우는 이 공사의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아서 지금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돈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카지노 클럽 등지에서 뭐 수천억 원을 썼다는 이 얘기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자신들의 여성들에게 자기의 애인이었던 여성들에게 네네. 상당한 고가의 선물들을 했던 것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조로우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바로 태국인 밥씨입니다. 태국인 밥씨 역시 조로우의 전용기를 타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즐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태국인 밥씨도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전 태국 부총리의 손자이고요. 네. 전 방콕 시장의 조카로 현재는 외식사업 투자회사를 이끌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하이소 소사이어티의 줄임말로 하이소라고 부르는데요. 이른바 상류층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밥과 조로우는 하이소 중에도 하이소, 상류층 중에도 상류층인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연예 비즈니스를 하는 YG가 왜 이렇게까지 그 동남아 해외 재력가들의 환심을 사는데 공을 들였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태국에 직접 가서 좀 물어보니까 만약에 공연이나 연예인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 대형 연예 기획사가 훨씬 갑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렇겠죠. 당연히 오히려 연예 기획사를 접대를 했으면 접대를 했지 이 사람들이 재력가들을 접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네. K-팝의 인기가 워낙 높으니까 공연을 그렇죠. 유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동남아시아 재력가를 접촉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찾아봤더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바로 빅뱅의 위기가 주요한 이유였다고 봤습니다. 네. 빅뱅의 국내 공연 수입이 YG 수입원 중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빅뱅 멤버들이 2017년 2월부터 군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전부터 YG는 이 수익을 만회할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아이돌의 인지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이 많이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인맥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상류층과의 인맥, 공권력과의 인맥, 하이소들과의 인맥이 가장 사업의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을 전후로 해서 조로우나 밥 이외에도 다양한 해외 재력가들의 접촉이 집중됐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만남 이후에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사업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당시 소속사의 유명 가수들이 직접 YG의 그 외식 사업 브랜드 YG 리퍼블릭의 대규모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왜 하필 이렇게 외식 사업에 집중을 했을까도 조금 의문인데 사실 본업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게 외식 사업 진출만을 모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문화 콘텐츠, 문화 복합 타운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당시 YG 2015년 11월 달에 YG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면 태국 쇼핑몰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자본이 한류 복합 문화 공간을 10군데 만들려는 계획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에 YG가 진출하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태국의 외식 사업 진출은 그 시발점이었던 거죠. 네, 뭐 한식의 세계화 이런 것도 한때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이 중요한 건 그 경찰이 어떤 부분에 혐의점을 두고 과연 어떻게 수사를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뭐 수사기관이니까 취재 기자가 취재하는 것보다 분명히 훨씬 많은 정보를 알 것이고 또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이게 2014년 9월, 10월, 뭐 7월경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네. 주로 5년 전에 있던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증거 수집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네. 내사 단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경찰에 가서 진술한 당시에 참석자 싸이 씨나 정마담 그리고 그 당시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조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분들 대부분이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네. 성매매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사실은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자, 이 양현석 대표가 이 성접대 혐의는 뭐 무혐의 결론 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이게 뭐 단순히 본인의 희망사항인지 네.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입장을 이번엔 첫 번째 보도를 했을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 조사도 시작됐고 본인이 이제 경찰에 이미 진술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기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곧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다요? 네. 그래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그럼 경찰 수사가 이렇게 이미 종결될 것을 알고 있다는 어떻게 상당히 알고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양현석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네. 자, 오늘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몇 년 뒤 또다시 이 같은 사과가 이루어지는 비극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 고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